네, 2024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해서 친명계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좌파들도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이런 당을 통해서 많이 입성하게 됐고, 또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들도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조국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람들을 통해서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반보수를 내세울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이재명을 지키는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방탄 친명과의 전쟁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계속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행정부에서 법안을 낸 게 한 건도 없었죠. 통과된 게 없었죠. 뭐 윤정부에서 내봐야 법안은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의원 입법으로 되는데, 의원 입법도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독점을 하게 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범인 이재명을 재판하는 문제, 이제 법원도 겁을 먹겠죠. 그리고 조국은 이미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를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면하는 문제 등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을 따라서 많은 유죄를 받은 자들이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로 공천됐는데 그들도 살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방탄,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한 묶음으로 나가겠죠. 방탄 친명과의 전쟁은 누가 할 것이냐? 대한민국 검찰이 하겠느냐?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45분 지나고 있는데 아침. 궁금해요.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미 총선 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죠.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초동 검찰에서도 이번 총선 끝나면은 검찰도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검찰이 민주당 잡범 세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느냐? 경찰은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죠. 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참 약하다라고 봤는데, 검찰도 그나마 강했던 거는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의 개인기로 치고 나간 거지, 검찰도 눈치 보는 조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수로 지탱하는 조직을 꼽으라면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군,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기업체들이 그래도 보수 세력 있을 때 경제를 하기 좋다 해서 그걸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언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주 세력이었는데, 이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세력도 그랬는데, 이 공무원 세력들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는 국가정보원도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흔들어놨죠. 검찰 흔들었죠. 경찰도 마구잡이를 흔들었으니 다 무너졌습니다. 군도 저는 가끔씩 장성 제독들을 만나는데 볼 때마다 나이 든 학생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군복을 교복으로 보면 고등학생 같아요. 참 착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지. 근데 명령이 없으면 안 싸우고,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체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세력은, 물론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 또 공무원에 있는 분들도 리타이어 하게 되면은, 물러난 이후에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지만, 현역에 있는 동안은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다 자기 마음 감추고 있죠. 생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제가 보기엔 보수 언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근데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거의 유력하죠. 동아중앙도 그걸 잘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과거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지금 한겨레를 만든 세력들이 소수의 언론으로 남아갖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여권지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언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실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검찰과 경찰과 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제 역할을 자기들 살려고 안 하니까. 근데 언론도 자기 살아야 되고, 또 세무조사도 당하고, 기자들도 추적을 당하고. 저는 제가 항상 기자 때도 그렇고
제 전화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생존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원치 않는 기사를 써서 우리나라 언론은 썼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언론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아마 조선일보의 논설실에 있는 주필이야 그쪽일 겁니다. 아마 거기도 지금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뭐 동아중앙의 논설실로 또 논설위원 생각도 다 다를 거고. 근데 어떤 보수 입장을 주장한 사람들이 주필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만 회사도 지키면서 자기의 일관성도 유지하느냐. 확 포변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유배를 보냈는데 그가 다시 뚫고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했을 때 처음에 탈출했다고 하니까 뭐라 했죠? 호랑이 탈출했다 그러다 나중에 황제 폐와 빨이 입상하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론인들이 힘들 겁니다.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양부남, 김기표, 이건태, 김동화 등등 이런 양반들은 다 변호사인데 이재명을 위해서 뛰었던 변호사들입니다. 이 5명의 변호사가 전부 다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양부남은 광주, 서울, 김기표는 부천을, 이건태는 부천병, 김동화는 서대문 갑. 친명을 넘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뛰었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 박용진 의원을 끝까지 잘라낸 이재명을 보는 데서 알 수도 있겠지만 친명계를 결사적으로 공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온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현재 10건으로 7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재명을 살려내야 되겠지. 그래서 내년에 3년 후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을 국민의 배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도 못마땅할 거고 조국조차도 만약에 사면을 받고 살아난다면 아마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을 누가 이끌죠? 누가 얘기를 하죠? 이제 언론인들도 자기 약점이 하나가 있으면 걸려들 겁니다. KBS 사장으로 간 박민 씨도 불안할 거고 MBC는 뭐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기고만장할 거고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고 동아조선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그 논설실이나 간부진들은 그건 아니지 너무 이들이 좌파가 엉터리지 하지만 그들이 뭔가 했을 때 내부에서 배신자도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언론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세력은 언론이라고 보는데 언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겁니다. 언론이 안 되면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버틸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는 게이트키핑이 약하고 또 저 자신도 이걸 하고 있지만 제 주장을 바로 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제가 논설위원을 했다 그러면 제가 던지는 글에 대해서 주필도 보고 누가 보고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깎자 뭐 해서 좀 완화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가니까 좀 오버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유권자 여러분 방탄 친명과의 전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정은 세력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일전도 준비해야 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일전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 중국이 교묘하게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공작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도 했을 거고 러시아의 FSB도 대한민국 총선에서 한국이 약점이잖아요.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이 약점이잖아요. 교묘하게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국제정치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몇 차례 참 재미없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 그다음에 러시아가 당했던 테러 문제,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자꾸 이렇게 다뤘던 게 국제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 국내 문제에 매몰되니까 보수 세력 못한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친명 방탄 세력과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 정보기관과의 싸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발견한 대로 그 싸움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